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시왈 천지 반개신이 무연 예라 하니. 야, 이것도 뭐 이 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골자로도 있기도 합니다. 골로. 예. 그래서 이제 반괴 이렇게. 예. 하늘이 바여로 엎어지려고 해요.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한말 때, 구한말 때 나라가 망하려고 해요. 예, 주나라가 막 망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시는 대하 판지편이다. 괴는 전복지이다. 잡하고 엎어지려고 하는 뜻이다. 예. 예에는 태완, 열종지 뜻이다. 자, 게을러져 가지고 수수방관하는 거죠.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좋게 따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러는 거죠. 예. 하늘이 장차 주나라 왕실을 엎어버리려고 하니 인군가 요거 군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안 찾아봤네요. 이건 군자 같아요. 인군과 신하가 예예연이 요거 형용사를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요거예요. 급히 올바름을 구하지 않는 것. 급히 올바름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든 올바름을 구하려고 해야 되죠. 바로 세우려고 그러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시에 벌써 나타난 거예요. 그때 동요처럼 이게 나타난 거예요. 시전에. 그러면 천하가 지금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있구나. 주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구나. 왜? 이런 시들이 벌써 나왔으니까. 예예는 말하자면 답답과 같다. 답답은 그 예예지 뜻이. 이건 계속 반복적인 건데, 이런 뜻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방관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맹자 시대의 사람들의 말이다 이런 소리죠. 사군무의하며 진퇴무례하고 언즉 비선왕지도자 요 답답하다. 이거 맹자가 정의해 놓은 거죠. 임금을 섬기는데 의로서 하지 아니하며 그 진퇴에 있어서 나가고 물러가는 데 있어서 그 예로서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조금씩 했으리라고 봅니다. 진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데 선한 옛 법도로서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답답이라는 거예요. 비는 저해다. 비난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을 맹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 제후들은 또는 그때 당시의 그 세가라 그랬죠. 말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 행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왕의 법도를 따르지도 않았고 제후들도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맹자를 당시에 누가 썼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맹자지 당시에 제후들은 맹자의 말을 듣고 나가다면 저 양반 정말로 그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러고 아마 비아냥 걸었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제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맹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린 한국 사회에서도 아직도 그 공맹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책난어근을 위지공이요. 임금한테 책난하는 거, 어려운 일을 하기를 책하는 것이 바로 임금에 대한 공손한 태도다. 임금의 뜻을 잘 비유 맞추는 게 공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한테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라든 이것을 시도하게끔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게 바로 공이라는 거죠. 진선패사를 이게 임금에 대한 경이다. 공이나 경이나 별로 큰 차이는 없죠. 존중해 주는 거다. 그게 뭐냐? 선하도록 자꾸만 말을 해주고 나쁜 것은 금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경이라는 거죠. 오금불능을 우리 임금이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도적으로 여기는 거다. 예. 범씨가 이르되 사람의 신하가 어려운 일로서 임금한테 책해서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 임금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존군의 임금을 존중하는 가장 큰 거다. 그리고 계진 선도해서 선도를 계진케 해서 열어주고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군의 사심,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막아서 오직 그 임금이 혹 허물이 있는 영역, 육아 영역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군을 공경하는 지극한 것이다. 인군을 공격하는 지극한 것이다. 이러자면 그 인군이 능히 선도를 행치 못해서 고하지 않는 것은 책선한다든가 진선패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인군을 적해하는 심한 것이다. 그 인군을 도적으로 삼고 해치는 심한 것이다. 추시가로되 시에 이르는 것부터 천지반계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신하를 책망한 것이다. 앞에서는 책기군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책기신이라는 거죠. 추시가로되 이 장은 위치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인심인문을 두어서 선왕의 정치를 행할 것이요 군신이 또한 각각 자기의 그 소임,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안 하잖아요. 그죠? 백성들도 항상 안일 무사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요즘에 비굴한 평화는 전쟁보다도 낫다고 그러는 이런 위험한 말들이 막 언론이라든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구차하고 비굴한 평화가 오히려 전쟁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외면하고 비굴하게 하고 비굴한 어떠한 굴종이 그와 같은 굴종으로서 비굴함으로써 구한 평화가 어떠한 전쟁보다 낫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못 막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거지.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최근에 막 그런 말들이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그게 바로 사설이에요. 여러분 국가는 그렇게 지탱된 적이 없어요. 그 같은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맹자와 규구는 방언지지요 성인은 인륜지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뜻은 참 좋다고 봅니다. 자, 규구 어떠한 그런 도구 있잖아요. 그것은 방언의 지극한 것이다. 네모를 그리고 원을 그리는데 이와 같은 지극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고 이거 안 되네. 여기다 대고 하는데 안 되네. 손으로 제가 아무리 원을 잘 그려도 이게 완벽한 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컴퍼스를 그리면 원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 뜻이죠. 성인은 바로 인륜에 지극한 것이다. 지는 극이다. 인륜은 설명을 앞에서 보인다. 규구가 그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을 만드는 그 이치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해석을 할 때 도대체 방언지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말이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방언을 만드는 그 이치인 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치 성인이 소위 위인,
사람을 위하는 도, 이렇게 위인, 사람을 위하는 도인 이유다. 예. 그래서 요기선인된 진군도, 요기 신인된 진신도니. 자, 임금 노릇을 하고자 할진된 임금의 도를 다하고 신하 노릇을 하고자 할진된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인 이 두 가지를 다 요순에서 법을 삼아야 된다. 예. 자, 여러분 이것을 이런 글을 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 그럴까 즉 제가 공자나 맹자의 도를 전도하는 전도사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가공 인물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서전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순임금이 요를 섬긴 바로서 섬긴 방법으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한 것이다. 순임금이 자료에 따르면 순임금이 요 임금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너희들 각자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너희 임금을 너희들은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실제적 마음속에서는 경멸한다는 거죠. 자, 요가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맨 나중에 그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거다. 자, 요순을 법 삼음으로써 군신의 도를 이럴 때는 군신의 도를 다하는 것은 마치 규구를 써서 방언의 극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이른바 도성선이 칭요순. 맹자는 입말하면 도성선하고 요순을 칭했다 그랬잖아요. 자, 성선을 이룰 때에 요순 임금을 들어서 칭했다는 이 이유이다. 소위 맨 나중에. 요순 임금 봐라. 그것을 보면은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순이 가공 인물이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아직 고증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어요. 상나라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거고 서전과 예를 들어서 삼마천 사기에 의해서 날조된 거죠. 요순이라든가 황제 그 당시에 오제 본기 같은 건 전부 다 날조된 거죠. 전국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사마천이 그것을 수집에다가 날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국 사람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상나라만 은나라죠. 후세 주나라에서는 이것을 은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상나라 각골 문자가 1920년대 각골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 상나라 역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거. 그러나 맹자가 말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상나라 역사라든가 서전에 나오는 상서라고 했죠. 그게 바로 서전이에요. 상서라고 하는 게 이게 선대 또 상서라고도 해요. 여기에 분명히 상나라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어의 각골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것은 맞지만 계보 같은 건 맞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결국은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이거보다 더 나쁜 말이 없어요. 인간이 선한데 그러면 이러죠.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인간이 선한데 왜 나쁜 짓을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자는 성리학에서 본연지성, 본연지성, 인간이 악할 수 있는 것, 전쟁이 이게 바로 기질지성. 이와 같은 새로운 이 맹자의 말 가지고 성선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맹자가 말한 성선이라는 건 본연지성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범하고 어리석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장구의 명덕장에서 기질지 소품이 혹불능제라고도 하고 인욕 때문에 선천적인 문제. 자, 이건 어떻게 후천적으로 타고난 길을 성품, 기질
그리고 인욕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본연지성은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로서. 예. 이거는 기로서 얘기한 거예요. 기로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씩 예. 도대체 이기론이 뭐냐? 예. 그렇다고 여러분 기질지성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지성은 악에 물들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예. 기질지성은 악에 물들기가 쉽다. 그러면은 성이 둘이냐? 성은 하나 그랬어요. 주자도 성은 하나 그랬어요. 기질 가운데 본연지성이 있는 것이지 기질 밖에 본연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맹자가 그랬잖아요. 축은지심은 뭐라 그랬죠? 인지단열 그랬잖아요. 측은이 봐서 기지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것을 퇴계 선생은 이지발이라고 했어요. 이지발. 이가 바람에 기가 탄 거다. 예. 그런데 중용에서 희노애락 예를 들어서 애호역 같은 거 칠정이라고 그러죠. 맹자에서 말하는 사단과 칠정을 또 둘로 나눈 거예요. 퇴계 선생은. 율곡 선생은 하나로 본 거예요. 칠정 가운데 사단이 있는 것이지 칠정 밖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발론을 중요하죠. 이가 바람에 기가 탄다. 기가 바람에 이가 탄다. 그러니까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른다. 이발이 기수지. 네,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바람에 이가 탄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발과 기발사라는 거예요. 주자도 그런 말을 썼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아니다. 기발이 이승지다. 이거 하나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에 대한 서로의 그 생각이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달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 속에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아니, 번연히 전쟁이 나고, 예.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속이고, 예. 잘못을 범하는 건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거든, 맹자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명도선이 유명한 말을 또 합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공자가 말하기에 돈은 두 가지다. 인이냐 불인이 따릅니다. 예. 요선을 법하면은 예. 군신의 도를 다해서 인하게 되고 요선을 법받지 않는다면은 자 인군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적으로 삼아서 어질지 못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밖에 다른 것 도는 없다. 예. 추로차즉 이보피다. 이에 벗어나면은 저기로 반드시 들어간다. 예, 착하지 않으면 선한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 가불근제야 가히 조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도 참 멋있습니다. 이보차즉 이보피다. 추로차즉 이보피다. 예. 한태지 글을 읽다 보면은 한문공의 그 원도에서도 이런 게 쓰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인용을 했고요. 폭기민이심이면 신시국망하고 자 임금은 백성들한테 포악질을 하고 폭력 행사를 하고 세금을 과다 매기고 포악질을 하는 것이 심하면은 나라 신시국망하고 몸이 죽고 나라는 망하고 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이 위태롭고 국가의 영토는 깎인다는 거죠. 이것을 말해서 비록 유려면 그와 같은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비록 효자 자손이라도 백세 등이 바꿀 수 없다. 자, 유와 여가 뭐냐? 다른 건 알겠는데 유려면 비록 효자 자손이라도 백세. 그러니까 유려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비록 밑에 있는 효자 아주 착한 그 같은 효자나 자손이라 하들지라도 백세 동안 등이 그 정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유는 암이요, 여는 학이니 바로 악시다. 나쁜 시오다. 자,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이거 죄송한데 연산군과 연산군, 광해군을 같이 직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은 다 폐위됐잖아요, 조선 시대 때. 자, 유왕과 여는 요 사이에 요 때를 이게 주나라가 이거를 서주 시대라 그래요. 서주 시대. 그리고 여 때려서 그 동주 시대. 요 사이에 선왕이 있었어요. 성왕인가? 평왕이다. 평왕.
선왕인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선왕인가 평왕인가? 주나라 천자를 말해요.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요. 예. 유는 나중에 죽죠. 예. 여도 요 사이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리까리하네요. 요 때서부터 이제 주나라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나라 천자의 시호예요. 그래서 시호에 유자나 여자를 붙이면은 좋은 임금 노릇을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또 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자를 붙일 때 위나라 영공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올바르게 하지 못한 거죠. 그 자식들한테 골육 상쟁을 저걸 했으니까. 유는 어둡다는 거요. 학정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것은 딱시다. 비록 효자 자손이 그 조고 조고는 할아버지죠. 우리가 지방 같은 거 쓸 때 고는 아버지고 조고는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조고 할아버지를 사랑함이 심할지라도 또한 공무를 패해서 패해서 바꿀 수가 없다. 아이고 이거 갑자기 말이 나도 안 통하네. 갑자기 안 통하네. 이거 갑자기 안 통하네. 불인의 화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니 가구지심이다. 이거 저도 갑자기 안 통하네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글을 이렇게 차분하게 보지를 못하고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 이르기를 은감 불어나야 제하우지세라 하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은감 불어. 은나라의 거울이 역사의 교훈이 멀지 않다. 이거 주나라 때니까. 조선시대 때는 고려가 조선시대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고려의 본보기가 멀지 않으니. 자, 현대는 우리는 어떻게 됐죠?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거울이 멀지 않으니. 바로 그것이 하우 시대 때 봐라. 하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봐라. 은나라는 하나라가 거울이고 주나라는 또 은나라가 거울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은대야 탕지편이다. 상나라 주왕이 마땅히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우리 같은 현대에 사는 사람은 그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라 거래 시대에 있었다. 가까이는. 그것은 뭐냐면 봐라. 그 고려도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는지 그 역사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맹자가 인용하고 또 후세 사람들이 그 유왕과 여왕으로서 거울 삼기를 바랬다. 이렇게. 맹자가 말하기를 3대가 천하를 얻은 거 하운주 시대라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때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죠. 특히 여러분 이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 때문이다. 그 천하를 잃어버린 것도 불인 때문이다. 3대는 하상주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상을 은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시대에 만든 말이에요.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를 경멸하기 위해서 은나라로 이렇게 개명해서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상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우탕 문무는 인으로서 얻었고 요거는 하나라 사람이죠. 하나라 임금, 주는 상나라 임금, 유려는 주나라 임금들 다 불인 때문에 천하를 잃어버린 거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국가가 소위 패하고 흥하고 존하고 망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 조직 또는 개인, 가정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는 제후지 국이다. 천자가 불이 나면은 사회를 보존하지 못하고,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후가 어질지 못하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경대부가 어질지 못하면은 종묘를
보존하지 못하고 사서인이 어질지 못하면 지 몸뚱아리를 보존하지 못한다. 이게 일종의 계급의 그 당시의 계급의 어떠한 서열로서 말한 거죠. 말하자면 반드시 사망한다. 주자도 여기서 반드시 또 썼죠. 반드시.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사람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후세로 내려올수록 말이 격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사망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불인함을 좋아하나니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술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억지로 과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윗장의 뜻을 상장의 뜻을 이어서 밀어서 말한 것이다. 자, 아까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의미가 안 통했지? 여러분도 저한테 댓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뭐 보기는 솔직해서 그렇고 왜 갑자기 이게 자 비록 그 사람이 조상이 유려가 있다면은 비록 효자와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를 사랑함이 심할지라도 또한 공의를 패하다. 공의를 패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네요. 공의를 패한 건 누가 패했죠? 유려가 패했잖아요. 유려가 패했잖아요. 그죠? 유려를 패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심할지라도. 아마 그런 뜻 같은데요. 저도 약간 명료하지가 않습니다.